이번 시간에는 기억법, 그 중에서 여정기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억법에 대해서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번호가 그렇죠. 8282가 그렇고 2424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282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줘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424는 이삿짐 센터의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학생이라면은 누구라도 알 텐데 조선시대 왕을 암기할 때 태정, 태세, 문단세라고 외우죠. 이거는 머리 글자 암기법이죠. 저는 중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일본 XX들이 정말 밉다는 말이죠.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를 어떻게 외웠냐? 일본 사람 정말 오리구이 할 만큼 밉다. 그래서 오리구이. 발음이 숫자랑 관련이 있죠. 오리구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외울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것은 좀 한정적이죠. 많은 정보를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억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래서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이런 것도 생각나고 그래서 도서관에서 기억력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관심이 가는 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일반인인데 기억력 연습을 해서 세계 기억력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쓴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억법이 있습니다. 연상기억, 여정기억, 숫자기억. 그 중에서 많은 정보를 연결해서 외우는데 적합한 기억법이 여정기억법입니다. 그러니까 여정, 여행하는 순서,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 장소에서 뭘 보고 또 장소를 옮겨서 또 뭘 보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행을 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여행 당시를 회상하면은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따분한 책을 보면은 그거 보고 금방 잊어버리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본 그런 경험은 평생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여정기억법은 그런 여행의 느낌을 이용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언어, 수학, 과학 등 모든 분야에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법도 자기가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반복 학습을 해야지 효과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뭐 쓸모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여정기억법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지금 16개의 사건이 있죠. 흥선대원군의 등장, 그 다음에 한일병합조약 16개의 사건을 순서대로 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정을 만들 텐데 실제로 여행을 할 건 아니고요. 자기가 너무 잘 아는 장소 있죠. 자기 집을 이용하겠습니다. 이거는 대문 마당이 있으니까 주택이죠. 이 여정은 자기가 사는 집에 따라서 그에 맞게 바꾸면 됩니다. 아파트면은 마당이 없겠죠. 아무튼 이렇게 8개의 공간을 만들 겁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순서를 정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의 순서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순서입니다. 1, 2, 3, 4, 5, 6, 7, 8. 자, 이렇게 여정을 만들었으면은 이 여정 하나에 2개의 정보를 넣겠습니다. 암기할 정보가 16개니까 2개씩 넣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 사건하고 어떤 이미지, 그 연상할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마치 그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이것도 자꾸 연습하면 잘 될 겁니다. 자,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가는 길이죠. 먼저 대문이 보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흥선대원군이네요. 근데 이분이 아파서 이제 좀 쉬어야 되니까 요양원에 간다고 그럽니다. 지금 2가지 정보가 들어왔죠. 대원군이 있고 그 다음에 병, 요, 양이죠.
이렇게 해서 대문에 두 개의 정보를 넣었습니다. 자, 지금 두 개를 넣었죠. 흥선대원군 병인양요. 자, 이제 대문에서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당에는요, 커다란 TV가 있습니다. 이거는 태양전지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엄마와 친구분들이 소녀의 감성으로 애니메이션 신데렐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엄마가 좀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신데렐라를 친딸처럼 잘 대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집에서는 매일 구박하죠. 이런 사람을 양의 탈을 쓴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아무튼 신데렐라는 요정의 도움으로 왕자와 춤을 추게 되는데 이제 마법이 풀리게 되니까 이 궁전에서 급하게 나오는데 신고 있던 유리 구두가 한쪽이 벗겨지죠. 근데 이 구두는 강화 유리로 만든 거라서 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신미양요,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을 연결시켰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당에서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냄새가 나고요. 보니까 어떤 박스가 있는데 이모가 사온 군밤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모 군란을 외웠습니다. 근데 박스가 많이 있어요. 값이 저렴해서 많이 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갑신정변을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실로 갔는데 검은고 연주 소리가 나네요. 누가 실제로 연주하나 가봤더니 TV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검은도 사건 방공령까지 연결을 시켰습니다. 검은도 사건 방공령. 그 다음에 이제 거실에 있다가 작은 방인데 방이라고 그러죠. 작은 방에 책꽂이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고 공부하는 공간이죠. 책꽂이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책을 꺼내고 자,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 강의를 봅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최태성 선생님이 한국사 능력 그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의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EBS 러닝에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최태성 선생님이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을미사변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연결시켰죠. 그 다음에 연상은요 6번. 자, 이제 큰방으로 가봤는데 아빠와 또 친구분들이 파전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근데 이 밀가루는 좀 큰 회사죠. 대한제분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한제분. 대한제국이죠. 자, 지금 동학농민운동, 을미사변, 아관파천, 대한제국까지 외웠습니다. 이제 공부하다가 좀 배가 고파서 부엌에 갔더니 울산에서 사온 조개구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구이는 아닌데요. 그냥 없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조개 그 요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냉면이 있었습니다. 냉면. 이 냉면을 고종 황제가 야식으로 즐겨 먹었다고 그럽니다. 자, 부엌에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또 두 가지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을사조약, 고종 황제, 태위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평소에 변비가 있었는데 한일제약에서 나온 그 신약을 먹고 변비가 난 것처럼 이렇게 편하게 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한일병원에 약을 타러 가기 위해서 예약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자, 지금 두 가지를 외웠죠. 마지막 거는 한일신협약, 한일병합조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16개를 그 장소를 이동하면서 그 물건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죠. 16개의 사건들. 이런 여정을 몇 번 보면요 기억이 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건 그만 보고요. 자, 이제는 이 공간만 보고 기억을 해 보겠습니다. 자, 대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누가 보이죠? 흥선대원군이 있습니다. 근데 병으로 아파서 요양원에 간다고 그러죠. 자, 1번은요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병인양요입니다. 2번은 뭐죠? 마당에 뭐가 있죠? TV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죠? 신데렐라가 나오죠. 그녀의 새엄마는 양의 탈을 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녀가 신었던 구두는 강화 유리로 만든 거라고 그랬죠. 자, 이제 현관으로 갔습니다. 뭐가 보이죠? 구운 계란? 누가 사왔죠? 이모가. 이모 군난. 이모 군난이죠. 근데 이 군밤 박스가 많죠? 가격이 저렴하니까 갑신정변. 자, 네 번째는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죠? 검은고 소리가 납니다. 검은도 사건이죠. 근데 이게 TV 방송에서 나오는 거죠. 방공령. 그 다음에 작은 방에 갔죠. 자, 여기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최태성 선생님의 동학 농민운동 강좌를 보죠. 아, 그리고 을미사변 강좌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방으로 왔습니다. 큰 방에 누가 있죠? 아빠가 아저씨들이 있죠. 뭘 먹죠? 파전을 먹죠. 아관파천이죠. 그 다음에 근데 이 파전을 뭘로 만들었죠? 대한제분의 밀가루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복으로 왔습니다. 울산에서 사온 조개 요리가 있었죠. 을사조약이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고종이 좋아했다는 냉면. 그래서 이렇게 을사조약 고종황제 태유가 된 겁니다. 마지막이죠. 자, 변비가 있어서 어떤 약을 먹었죠? 한일 신협약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고 변비가 나았으니까 한일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거죠. 한일병합조약. 자, 이렇게 해서 16개의 사건을 외웠습니다. 이 여정이라는 거는요, 집으로 해도 되고요, 학교로 해도 되고, 실제로 자기가 여행을 갔던 그곳의 그 경로를 따라서 여정을 설정해도 됩니다. 이것도 괜찮겠네요. 근데 더 복잡한 요정을 만들려면요, 뭐한 100개, 200개, 3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려면은 정말 실제로 거기를 가서 계속 관찰하고 보고 그래서 완벽하게 외워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 숫자가 헷갈리거든요. 지금 이게 8개인데 이게 한 500개나 되고 그러면은 꽤 복잡하겠죠. 자, 국사를 암기할 때 0부터 100년, 0부터 100년까지 101년부터 200년까지 이렇게 외우려면은 이제 1세기, 2세기 되는 건데, 그러니까 20세기까지 하려면은 이 공간이 이 여정이 20개가 필요하죠. 저는 이거를 집에서 슈퍼에 가고 마트에 가고 도서관에 가고 또 누나 집에 놀러 가는 이런 과정으로 20개를 만들어서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여정이 20개만 돼도 꽤 많은 내용을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억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도 또 기억법에 대한 글을 또 동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